안녕하세요.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때 필요한 예산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할까요? 바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어떤 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되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경기도의회 3기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한 송한준 의원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을 발로 뛰며 살피는 부지런한 송한준 의원의 의정 행보. 지금 함께 하시죠. 제3기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눈부신 활약을 한 송한준 의원.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시민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역구인 안산시 현안부터 경기도 전체 예산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송한준 의원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경기도 공약 제가 다 체크해서 이른 아침부터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뙤약볕 아래를 걷고 있는 이 남자, 바로 송한준 의원인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벌판 위에 듬성듬성 숲풀이 자라있는 이곳은 안산시 본호동에 위치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이른 아침 쓰레기 매립장에서 열린 열띤 회의,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이 쓰레기 매립장이 15만 평인데요. 경기도에서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그 세계 정원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오전에 시간이 좀 나서 관계자 공무원들이랑 좀 현장을 좀 돌아와 보려고 좀 왔습니다. 안산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지는 지난 1988년 설치돼 1994년까지 안산과 수원 등 경기도 내 8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해온 곳입니다. 1995년 4월 환경부로부터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승인을 받은 뒤 안정화 작업 기간을 거쳐 현재는 안산시가 한시적으로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요. 지난해 경기도가 이곳 쓰레기 매립지를 전 세계 다양한 식물들로 꾸민 세계 정원 경기 가든으로 조성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여기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힐링과 여가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이제 제목이 세계 정원인 만큼 그 각 대륙의 그 정원 이미지와 그 각 나라의 특징적인 콘텐츠가 있어요. 그런 걸 결합을 해서 예를 들자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 뭐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 커피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커피 전문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관광과 체험, 놀이가 모두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인접한 안산 갈대 습지공원, 화성 비봉 습지공원과 연계해 연간 5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재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곳은 원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는데요. 송한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세계 정원 추진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나인홀 골프장을 줬을 때는 일부 사람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이 15만 평에 대한 정원을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랑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줄다리기를 한 끝에 백지화를 시켰고 다시금 이제 남경필 지사가 들어서면서 같이 조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 세계 정원을 만들겠다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저는 사실 표현을 안 했지만 정말 잘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상근 그동안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고통받아왔던 안산 주민들에게도 참 좋은 소식인데요. 송한준 의원은 세계 정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에 이 악취에 그냥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일부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결에서 과감하게 5억의 예산을 편성해줘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면은
이곳에 우리 아이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정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점심시간, 송한준 의원은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한 무료 급식소로 향합니다. 식사를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이곳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랑 성당 신자들, 그다음에 제가 다니던 해양연구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한양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도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싸게 월세로 얻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알지만 이 타일, 이 등, 주방 이런 거를 이제 봉사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도 땀 흘려가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인연이 깊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9년 전 직접 만든 무료 급식소. 정치 입문 전까지 직장 생활과 봉사 활동을 병행하며 열심히 꾸려온 공간인데요. 급식소 곳곳에 그의 땀과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익숙하게 앞치마를 메고 배식 봉사를 시작하는데요. 도의원이 된 후에도 급식소와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어르신 성함을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할 정도로 급식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애틋함이 크다 보니 봉사를 할 때 가끔은 마음이 아플 때도 있답니다. 거의 하루에 100명이 오세요. 근데 9년 전, 8년 전, 7년 전에 봤던 어머님들이 한 분 한 분 안 보여. 그럴 때 조금 속상하죠. 어르신들 생각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지. 배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데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부터 근황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송한준 의원. 친아들처럼 살갑게 구는 모습에 어르신들도 즐거운 모습인데요. 물심양면으로 운영에 도움을 주는 송 의원 덕분에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송한준 의원님이 너무너무 우리 급식소를 신경 써주셔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좋은 음식을 영양가 있는 걸로 정말 고루고루 이렇게 해드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셔요. 아주 성실하신 분이죠. 예, 관심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 성당에도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교통정리 다 해주시고 여기도 그 더우나 추우나 오셔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급식소 밖에는 자리가 없어 미처 들어오지 못하고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기다렸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무더위에 밖에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안쓰러워 이런저런 말을 건네며 기운을 북돋아드립니다. 평범한 연구원이었던 송한준 의원이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것도 이곳 무료 급식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한 22년 넘게 이제 해양연구원 출연연구소를 다니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보내고 이제 그 부록의 나이가 넘고 50이 이제 가까웠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내 삶은 어떤가 하고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무료급식소를 함께 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이제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콜이 좀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됐고요. 제8대 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신임 속에 9대 의회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7년 전에 의회에 이제 입성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을 받고 나왔을 때 시민들한테 제 공약을 이제 내걸었을 때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뭐 정치인들이 다 뭐 말로만 하지,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가장 난감했고요. 그래서 저는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어떤 일이든
시민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저는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이제 지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상록수 119 안전센터 이전입니다. 먹자골목과 일방 통행로에 위치해 있어 소방차 출동이 힘들었던 상록수 119 안전센터 이전을 이끌어낸 겁니다. 일반 통행이라 우측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좌측으로 해서 다시 동네를 삥 돌아가야 돼요. 저는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초반에 센터를 이전하는 부분으로 확정을 졌고 2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올 연말이면은 그 부지에 이제 설계도가 다 나와서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며 지난해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번에는 안산의 중심에 위치한 사동 패션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100여 개의 상가가 밀집한 안산의 대표적인 쇼핑 명소인데요. 도착하자마자 가게들을 돌아보며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송한준 의원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안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곳 소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는 이후에 사실 이 상가가 많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비도 좀 갖다 주고 많이 이제 상승세를 이제 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여기를 이제 방문하게 된 이유는 이 도에서 이 환경 개선비를 좀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예산을 잘 가져와서 이제 쾌적하게 환경 개선을 하면은 오는 시민들도 좋고 점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해서 좀 환경 개선을 좀 하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방문했고요. 자, 안녕하세요.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고심해온 송한준 의원은 이번에 패션타운 환경 개선과 행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8천 정도 예산 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인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죠. 상인들의 현실을 공감하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상인들과 함께 패션타운 곳곳을 둘러봅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 외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야, 이거. 문고리 딱컴 이런 거. 패션타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간판과 건물 외벽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녹물이 흘러내리고 갈라진 외벽과 간판은 보수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다행히 송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환경 개선 사업비로 보수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죠. 소상공인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릅니다. 상인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본인이 먼저 패션타운을 찾아와 애로사항을 묻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제가 좀 욕심을 내는 거는 어떻든 제 지역구 안에 이런 소상공인 점포가 99개 있다라는 것도 이제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의 편에서 늘 도움을 주는 송한준 의원이 있어 상인들도 힘이 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2년 전에 저희 이제 보통 이 가로등 교체 사업을 해줬어요. 예산을 한 2억 5천 들여가서 지금은 이제 LED로 가로등을 썩 바꿨고 그 뒤에 그 재작년부터 가을 안산 패션타운 페스티벌 행사를 도 예산 한 8천만 원씩 매년 지원받아가서 올해가 3회차거든요. 그것도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그 도예산 2억을 받아서 외부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그걸 하게 되면 훨씬 주변의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지역의 한 중학교입니다. 급하게 차에서 내리는데요.
늘 시간에 쫓기는 바쁜 하루. 잠시 숨고를 틈도 없이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오늘은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가 약속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을 보니 미안한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송한준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데요. 지역구에 위치한 이곳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듣고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송 의원은 예산 확보 과정의 어려움과 앞으로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생활할 공간인 만큼 학부모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했으면 안 들어도 될 돈인데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체육관 짓는 것도 좀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생각이고요. 교육청에서도 어떻든 기본 설계가 나오고 거기에는 어떻든 뭐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실시가 된다면은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쏟아지는데요. 송한준 의원은 부모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경청합니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 학교 시설을 제대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들과 함께 직접 학교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화장실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예전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지원 덕분에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화장실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내가 좋으네. 재래식 화장실을 보니까 요즘 그런 데 사용하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쪽 별관은 사실은 이제 재래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용모를 볼 때 실질적으로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본관동은 이제 재래식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이제 환경 개선을 하기로,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겨울방학 때 그 화장실 개보수를 다 하기로 이제 논의. 여기 감자골 사는 지 오래되신 거예요, 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직 학교에 체육관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운동도 중요한 청소년 시기.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학생들이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어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체육관 신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니 학부모들도 기분이 참 좋은데요. 사실 저희 손으로 뽑으신 의원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가깝다라는 생각을 별로 많이 못했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를 같이 한 자리에서 나눌 수 있고, 또 현안인 아이들의 교육, 결국은 교육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그래도 감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저희 때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환경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그걸 보니까 좀 미래가 좀 밝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좋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쁜 하루를 보낸 송한준 의원. 이번에는 도의회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송 의원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날은 3기 예결위 마지막 결산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1년.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해왔던 만큼 감회가 남다른데요. 믿음 아래서 지평부랑 같이 함께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부탁할 일 있으면 의원님들도 찾아뵙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남은 3일 잘 마무리해서 3기가 역시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3일 동안은 잘 출석해 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회 모든 상임위가 중요하지만 사실 경기도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집행할지 결정하는 예산결산위원회만큼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위원회도 드물 겁니다. 경기도 전체,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 전체에서 약 한 32조 이상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확정을 짓는 것이죠. 그 짓는 데 있어서의 이 절차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심사가 제대로 잘 진행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건물을 짓는데 투용자 심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진행은 잘 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서 예산을 갖다가 이제 확정을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시작됩니다. 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한준 의원은 지난 1년간 믿음과 신뢰라는 원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려나갔습니다. 여야 의견을 하나로 모으며 소통한 결과 지난해 말에는 5년 만에 새 예산안 심사를 법정 기한 내 통과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정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 노력은 의회 혼자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와 그다음에 도민이 볼 수 있는, 도민이 또 함께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준다면은 그 도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이 3자가 합의하에 법정 기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으로 삼았던 게 정책 대안대로 또한 투자심이라든가 예산 결산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 면밀히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의미 있게 마무리한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쉬움은 남지만 열심히 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예결위 1년을 하면서 거의 본회의에서 한 15일 할 때는 10일 이상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집행부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얘기도 듣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자기 유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참 정치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소소한 민원 현장부터 경기도 전체 예산을 챙기는 일까지 소리 없이 묵묵하게 해결해온 송한준 의원. 그는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을까요? 현 유치에서 우리 안산시를 위하고 경기도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면은 현 유치에 저는 충실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대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늘 보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 달콤한 말보다 진심 어린 행동으로 지역민을 설득하는 그의 의정 행보에서 경기도 밝은 내일이 그려집니다. 오늘은 안산을 지역구로 둔 송한준 의원의 의정 행보를 함께했는데요. 지역구인 안산과 의회가 있는 수원을 오가며 바쁜 모습이지만 시종일관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특유의 부지런함이 엿보였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송한준 의원의 약속.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셨으니까 꼭 잘 지켜주겠죠? 의정 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